자, 그 다음에 보면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이 이제 경제 기초지만, 내용상 뭐 미시, 거시, 뭐 앞뒤 없이 막 문제가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강의를 할 겁니다. 전체적인 뭐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한 번 정도 다 이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를 적응하는 능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것이 이제 4번이에요. 4번 이제 원화에 대한 그런 식의 어떤 평가, 절하, 절상에 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환율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환율에 관한 정리 4번을 했지만 이것이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여기 22번이지 20번. 22번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 환율에 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환율이 오르고 떨어졌을 때 그때 그지? 국내나 해외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뭐냐면 환율을 결정하는 원리. 환율을 결정하는 그지? 환율이 어떤 것 때문에 변한가? 환율 결정 원리입니다. 환율 결정 이론입니다. 자, 환율이 우리가 변했을 때 그것이 바로 국내와 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 환율 이것이 그지? 뭐 현재 별로 와닿지 않는 환율이죠. 현재 1,030원, 40원, 1,020원, 30원대를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의 것을 하나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환율에 관한 하나는 조금 여러분이 그전에 배웠지만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우리가 환율을 정의하는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최종적으로 정의할 겁니다. 먼저 환율 상승, 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환율 인하. 근데 여러분 환율이라는 정의 자체가 뭐냐? 환율은 원래 정의 자체는 바로 두 나라 사이의 화폐의 교환 비율이죠.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환율이 1달러가 1,000원이다 라고 한다면 1달러랑 1,000원이랑 교환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환되는데 결국 1달러의 외국 통화 1달러의 국내 가격. 외국 통화 1달러의 국내 가격. 자, 이것이 훨씬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거든요. 자, 환율이라는 것은 보통 바로 외국 통화 1달러의 국내 가격입니다. 물론 달러만 아니라 엔화도 있고 루블화도 있고 루블화는 없어졌지만 이제 유로화도 있고 뭐 파운드화도 있겠지만 자, 환율 인상은 바로 외국 통화 가격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자, 이것의 표시는 자, 1달러가 1,000원이 환율 오르니까 외국 통화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1달러가 말이죠. 1,100원이다. 이렇게 되면 환율이 오르는 거죠.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자, 반대로 1달러가 1,000원이다. 그럼 다시 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진다는 것은 외국 통화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 가격이 1,000원이 1달러가 1,100원이 되는 거야. 1달러가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원한 거꾸로 이것이 원화의 가치는 평가 절하됐다고 하는 거죠. 그치? 거꾸로 이건 원화 가치는 이것은 평가 절상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환율이라는 것은 외국 통화 가격이다. 외국 통화의 국내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재화처럼 우리가 취급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수출에 미친 수출과 이것이 수입과 그리고 국제수지, 특히 경상수지죠. 경상수지 또는 이것이 바로 여행, 그지? 해외 여행에 미친 영향, 이렇게 네 가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이것도 우리가 사실 이것이 정교하게 문제 나오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만약 여기 1,100원짜리 국내 어떤 재화가 있다 합시다. 물건이 있다 그래. 그럼 이것이 수출하게 될 때 1달러가 1,000원이면요. 이것은 바로 1.1달러가 된 거죠. 자, 현재 1달러가 1,000원 때 1.1달러야. 근데 1달러가 1,100원이 되는 순간 뭐죠? 이것이 1달러 됩니다. 1달러. 그러니까 이 말은 수출은 환율이 인상되면 이것은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달러로 표시된 수출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원화로 표시된 수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원화로 표시된 수출 가격은 똑같아. 자, 1,100원짜리가 1달러가 1,000원일 때는 1.1달러에 수출하다가 1달러가 1,000원일 때는 1달러에 수출하죠. 달러로 표시된 수출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수출 가격이 떨어지는 거 어때요? 수출은 증가되겠죠. 수출은 증가됩니다. 그럼 반대로, 그지? 거꾸로 되면 어떨까? 거꾸로 되면 반드시, 뭐 금방 알겠죠? 얘는 수출 가격이 오르는 거야. 수출 가격이 오르니까 수출은 감소하겠죠. 거꾸로 가니까. 근데 수입은 어떻게 하냐? 수입은 자 1달러짜리 제품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1달러가 1,000일 때는 1,000원에 수입하다가
1달러가 1,100원 되면 1,100원을 수입하죠.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것은 수입은 이것은 원화로 표시된 원화로 표시된 수입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지? 이렇게 원화로 표시된 수입 가격과 달러로 표시된 수출 가격 갖고 결국 수출 수입이 결정되는 거야. 원화로 표시된 수입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아까 1달러가 1,000일 때는 1달러짜리 1,000원에 사다가 이때 1달러 1,100원 되면 1,100원이 되죠. 그래서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수입이 줄어들어. 자, 마찬가지로 얘는 반대로 수입이 가격이 떨어지겠죠. 수입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입이 증가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모두 다 그만두더라도 뭘 제가 알으라고 강조되냐면 이것은요. 자, 이것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것은 환율이 인상되면요. 수출이 증가된다. 이게 제일 잘 나온다는 겁니다. 뭐죠? 환율이 인상되면 이것은 수출이 증가된다. 이거만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환율이 인상되면 수출이 증가되면 반대로 수입은 감소하겠죠. 예? 또한 수출이 증가됐다는 것은 수출 가격이 떨어졌겠죠. 예? 수입 가격이 올랐겠죠. 이렇게. 근데 환율 상승 수출 증가 그 말은 반대로 보면 환율 하락 수출 감소 수입 증가야. 자, 환율 상승 수출 증가만 여러분 정확히 알아두면 이것과 연관된 것은 나머지 조금만 더 이것과 연관된 생각한다면 문제를 풀리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튀어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조금만 생각한다면 그게 모두 다 연결될 겁니다. 자, 반드시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죠. 환율 상승 수출 증가 이것만 여러분 기억해 달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환율이 인상됐을 때 경상수준이 어떻게 되냐? 자, 환율 상승 인상 때문에 수출이 증가되겠죠. 수출이 증가되기 때문에 경상수준이 어떻게 한다? 개선된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얘는 바로 악화되는 거, 악화. 근데 이때는 환율 인하 때는 그런 효과 별로 나타나지 않지만 환율 인상 때는 가격이 먼저 떨어지죠. 이게 선도 효과랍니다. 가격이 먼저 떨어지고 수출은 나중에 증가될 수 있어요. 먼저 떨어진 이 정보, 어떤 경직성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지 결국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양이 증가되는 그 선도 효과, 지연 효과. 가격이 먼저 떨어지면 양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격이 먼저 떨어지면 이것은 바로 굉장히 비탈질이 된 거든. 그러면 가격이 먼저 떨어진 다음에 양이 늘어나지 않다면 경상수준은 맨 처음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악화되다 나중에 개선되죠. 악화되다 나중에 개선돼.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우리가 제이콥 효과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제이콥 효과 나오는 거야. 여기서는 이런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이것은 구체화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까지 정리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그제 환율에 대한 변화, 환율 변화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잘 나오고 여러분이 단 이것이 정확하게 물론 생각하면 다 맞히겠지만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여러분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본다면 다음 우리나라 원화가 미국 3달러에 대해서 뭐 3달러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환율이 700에서 700원으로 변했다. 환율이 오른 거죠. 환율이 오른 거야. 환율이 오른 것은 우리나라 평가자랍니다. 원화가 평가자라죠. 평가자라. 그리고 수출이 증가.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뭐 1번 문제 보면 이제 쉽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 거를 위해서 그지? 이걸 좀 정리해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봤던 22번. 그러니까 요 문제만큼은 쉬워요. 사실 쉽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이거와 더불어서 이거와 유사한 문제를 한번 다 정리해 보자는 거죠. 유사한 문제를 다 정리하자는 겁니다. 다 정리하자.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이제 22번을 같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론을 본다면 자, 원화 절상의 효과죠. 원화 절상은 뭡니까? 자, 원화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환율이 인하되는 거, 환율 인하. 그지? 환율 인하. 환율 인하는 어떻게 되죠? 생산성 감소로 수출 감소 맞죠? 그지? 수출 감소하죠. 아까 인상은 수출 증가니까 수출 감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상품 가격이 하락. 보셨지? 수입 상품 가격이 하락하죠. 그지? 그래서 수입이 증가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수입 상품 가격이 하락하니까 국내 물가가 안정이 돼요. 그지? 이런 것들은 일종의 원유 가격도 하락하죠.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가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지? 수입이 증가되죠. 수입이 증가됩니다. 이것까지 맞죠? 근데 원화 환산 외채 원리금의 상환 부담이 증가된다. 아니죠. 환산하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그 전에 1달러 갖고 해서 1,100원을 갚아야 되는데 환율 인상 평가 절상이 되니까 1달러 갖고 해서 1,000원만 갚으면 되잖아. 자, 이것이 1달러가 빚이라면 그거를 원화로 환산한 원화에 대한 부담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어떤 부채에 대한 비중 이것은 그지? 내가 느끼는 체감은 감소. 부채에 대한 비중은 증가되는 거죠.
실제로 부채가 원화로 환산됐을 때 달러에 대한 부채는 가만히 있지만 원화로 환산된 부채가 증가하는 거고 이건 감소합니다. 그치?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증가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아까 봤던 이 표를 여러분이 작성하면 아주 기묘하게 여러 가지에 대한 거의 모든 우리가 환율의 인상이나 원화의 그제 평가, 절상에 대한 거의 모든 문제를 이 표 갖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요. 그지? 이것이 수출 가격이 원화로 표시된 수출 가격이 아니라 달러로 표시된 수출 가격이 떨어진다든가 원화로 표시된 수출 가격은 변함이 없다 답이야. 이런 문제 나오면 굉장히 어렵거든. 물론 다른 시험에서 좀 어려운 경제학 시험에서 나왔지만 원화로 표시된 수출 가격은 변함이 없는 거야. 얘는 달러로 표시된 수입 가격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원화로 표시된 수입 가격이 오른 거죠. 그지? 거꾸로 여러분이 해석했을 때 이거를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처음에는 많이 틀립니다. 이걸 봄으로써 그지? 이거와 유사한 문제를 여러분이 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